자, 투자상담 3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 이후로 상담 진행하는 건데요. 자, 아마 오늘 시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평가들이나 느낌바들이 많이 올라왔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도이치 판결이 무죄가 났어요? 잠시만요. 도이치모터스 얘기하시는 거죠? 예, 잠깐 볼게요. 이게 어떻게 무죄가 났지? 무죄 아니잖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고 금품 수주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아, 김건희 주가 조작 가감은 불인정. 그래요. 음, 그 청룡님께서는 주가 조작도 무죄 주는 판국에 아이고 그래도 소소하게 이익 내고 팔아서 다행이네요. 다시 기분이 좀 나아지면 들어가려고요. 아이고 그래요. 음, 자 선택이다 님께서 또 글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아, 기사를 공유를 해주셨네요. 자 한국 시장이 시가총액에서 유럽의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 시장을 추월했다. 그래요. 의미 있네요. 진짜 한국 시총 독일도 제꼈다. 아, 좋은 뉴스네요. 우리 시장이 양적이나 질적 모두 좀 성장을 하는 계기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예. 연합뉴스의 보도인데요. 한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을 추월했다. 블룸버그는 자사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8일 현재 한국 증시 시총은 3조 2,500억 달러로 3조 2,200억 달러인 독일 증시 시총을 웃돌았다. 이에 따라 한국 증시는 시총 기준 대만에 이어 세계 10위로 올라서는 쾌거를 일으켰다. 한국 증시 시총은 지난해 1월 이후 1조 7천억 달러나 불어났다. 오, 어마어마하네요. 1월 이후. 코스피는 지난 세계 주요 증시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76%의 급등 한 데 이어 올해도 23% 이상 상승하며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자, 이에 비해 독일 증시 닥스 지수는 지난해 23% 상승했지만 올 들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경기 부양책 집행 등을 둘러싼 불투명성으로 1.6%의 상승에 그쳤다. 그래요. 이제 한국은 글로벌 무역의 대리 변수가 아니다. 현재 한국은 2020년대에 가장 큰 세 가지 메가 트렌드인
인공지능, 전동화, 방산이라는 벽목질 지점에 동시에 자리한 유일한 시장이라고 말했다. 자, 그는 자동차와 화학산업이 장기적인 침체로 실적 압박을 받고 있는 반면 한국은 재무장과 AI 인프라 확대에 힘입어 슈퍼사이클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 다만 한국 증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의 12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10.6배, 독일의 닥스 지수의 16.5배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독일의 경제 규모는 한국의 2.5배 수준이다. 세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독일 국내 총생산은 4조 6,900억 달러로 세계 3위, 한국은 1조 8,800억 달러로 세계 10위 수준이다. 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첨언을 드릴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쪽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 본다면 쪽수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1인당 생산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가지고 파악하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자, 암튼 블룸버그에 따르면 노무라 홀딩스의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경제가 실시간 경제 간의 괴리가 있는 수출 중심의 이익 구조 그리고 부진한 내수 수요 간의 부주적 분리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 100% 동감.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이 잘 사는 거지 내수는 여전히 침체 국면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한국 증시는 기술주가 코스피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반면 독일의 닥스 지수는 산업재와 방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라서 이런 성과의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렇죠. 자, 대만보다 뒤진다니 더 분발해야 되겠고 코리안 리스크 등 아직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해 보이는군요. 대만은 올해 안에 잡을 듯. 그래요. 대만 TSMC만 잡으면 됩니다. 도이치모터스 판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네요. 자, 오늘의 주식. 이분은 매일 수익이야. 코스닥 150 ETF가 7% 넘게 상승했네요. 오늘은 170만원 수익. 아이고야, 축하드립니다. 또 이런 수익을 내줬는데 그냥 또 넘어갈 수가 없지. 박수를 한번 또 쳐드려야지. 축하드립니다. 매일 수익이셔 이분은. 훌륭하십니다 진짜. 자, 그 다음 퓨어님께서 오늘도 많이 올랐는데도 오늘 많이 올랐다고 매도 버튼 누르는 분들 보세요. 아직 코스피 코스닥 올라갈 길 멉니다. 홀딩 하시죠. 등산할 때 다 왔다 하지만 알잖아요. 반도 안 온 거. 동갑입니다. 네, 저도 이제 홀딩입니다. 제 포지션 그래도 유지하고 있잖아요. 월요일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진행한 다음에 지금 아직까지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케케케님께서는 지난주에 다 정리하셨다고요. 안타깝네요. 근데 그 정리하신 분들 익절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또 다음 기회를 보시면 됩니다. 시장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자, 그 다음에 RRA님께서는 조금 냉정하게 생각하게 만들게 하는 게 오늘 터진 도이치모터스 얘기하시는 것 같네요. 자, 그러게요. 8강 국익에도 국익에 1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 감정들이 많이 안 좋은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현영님께서는 파죽지세 코스피 5천시대 증시 대기자금 첫 사상 100조 원 돌파
이거는 축하해야 됩니다. 야, 이거는 축하 안 할 수가 없어. 야, 이런 날이 오는구나. 진짜. 증시 대기 자금이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아까 그 시황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고무적인 사건입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연일 막대한 규모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로 들어오는 신규 자금의 속도가 이를 압도하고 있다. 자,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으로 투자자들의 예탁금이 100조 2,826억을 기록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답니다. 전일 97조 5,405억 원 대비 무려 2조 7천억 넘게 자금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그동안 은행에 넣어놨던 돈을 싹 다 털어가지고 지금 증시 예탁금에다 넣어놨다는 거. 이게 그냥 허투루 나온 소리가 아니라는 거. 이걸 증명하는 거 아닐까요? 네, 저는 그렇게 들리네요. 그렇죠? 아무튼 고무적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이 옛날 개인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자, 투자 예탁금은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 계좌에 넣어둔 돈이나 주식을 판 뒤 찾지 않은 잔금으로 언제든지 증시에 투입될 수 있는 대기성 자금을 의미합니다. 자, 이 자금은 지난해입니다. 80조 원 후반에 머물렀으나 새해 들어서 증시가 뜨겁게 열기를 날아오면서 불과 한 달여 만에 12조 4,535억 원이나 불어났다. 자, 이 같은 폭발적인 자금 유입은 코스피 5000p, 코스닥이 1000스탁 잇따라 돌파하면서 고공행진을 펼치기 때문이다. 자, 시장의 상승에 편승하려는 포머는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포머라고 얘기하죠. 자, 이 포머 심리가 풍부한 유동성과 맞물리면서 시중에 자금이 증시로 쏠리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좋아요. 자, 나머지는 뭐 다 아는 그 일반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야 이거는? 다 도이치모터스 이게요. 투자자들한테 상심을 준 건 사실이긴 하니까 그건 뭐 여러분들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다음 속보로 나온 게 있는데 이 대통령께서 외국인 투자 기업의 한국 시장 여전히 저평가다. 그래서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언급했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외국인 투자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미래를 함께 해달라라고 당부를 했다고 하네요. 자,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세계 투자, 청년 도약, 지역 성장을 부제로 열린 외국인과의 투자 간담회 자리에서 이와 같이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외국인 투자 기업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가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한 기업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등 7개 주한 외국 상의 대표들과 함께한 자리였고 외국인 투자기업 31개사 임원들도 참석을 했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전반기는 매우 불확실한 시기였지만 하반기에는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외국 투자자들도 이 투자의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게
하겠다라고 어떤 정책적 의지를 또 표명을 했답니다. 자, 이에 대해 한국 주식 시장의 변동 상황을 보면 너무 주가 상승 흐름이 예상보다 빨라 놀랍다고 발언을 하면서 한편으로 원래 기초 체력 이하로 평가받던 것이 이제 제대로 평가받는 측면이 있다.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은 매우 크다. 라고 강조를 하셨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발언을 이어가셨는데요. 성장세를 예측하는 근거에 관해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가 매우 중요한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불필요하게 북한과 군사적 대결을 하지 않으면 된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제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셨답니다. 좋아요. 증시에는 다 긍정적인 발언이죠. 특히 소위 주가 조작 등으로 국민이 망신을 사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저도 이 부분에 진짜 환영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들어봤어요. 자, 우리나라 시장엔 정말 투자 못하겠다. 시장을 믿지 못하겠다. 펀드 매니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끼리 공유하는 그런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아니, 니네 나라 사람들은 니네 나라에 투자하지 않고 투자자들이 전부 다 외국으로 빠져나간다고 하던데 왜 우리나라에 투자하라고 하냐? 우리나라 진짜 매력적이라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야, 니네가 진짜 매력적이면 니네 나라 주식을 사야 되는 건데 왜 니네는 왜 미국 주식, 응? 테슬라 이런 거에 왜 열광을 하냐? 라고 하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또 이제까지 주주가 회사의 주인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이를 개혁해 주주가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적인 합리적인 그런 기업 지배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고 특히 소위 주가 조작 등으로 해서 국가의 망신을 사는 일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주식시장의 공평성, 투명성 등을 확보하겠다. 제가 그런 일을 하는데 자신 있다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발언을 하셨답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가장 근본적으로 국가의 산업정책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줘야 한다. 라고 발언을 했고 대한민국은 첨단 기술 중심으로 대전환할 것이며 핵심은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라고 했다. 자, 우리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 섹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네요. 그죠? 자, 아울러 한국은 땅덩어리가 좁아서 서울과 지방이라 해봤자 중국의 성과 성 사이를 움직이는 정도에 불과한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자, 그러나 정치적, 경제적인 차이는 크고 수도권에 너무나 몰려있다. 이를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된다. 자, 이거 수도권, 아니지, 지역 균형 개발, 또 이런 이슈가 또 테마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한편으로. 자,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지방 중심으로 정책을 편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영상의 투자 결정을 할 때나 하나의 방향을 잡으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라고 덧붙였답니다. 지방 쪽을 보라는 얘기가 되겠죠. 지방에 투자 좀 하시라 뭐 이런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기업군 내에서도 공정한 룰을 철저히 확보하고 중소기업을 차별하지 않도록 보호하겠다. 자, 중소기업 진흥 정책 좋고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도 많이 쓰겠다. 역시 투자에 고려해달라 당부를 했답니다. 좋네요. 좋은 말이네요. 그대로 잘 이해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난관은 있겠지만 뭐 정책의 방향이 그러하니 그대로 가지 않을까요? 우리 투자기관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 있나요?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죠. 그 얘기는 뭐냐? 정책에 순응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좀 나름 의미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무슨 내용이죠?
야, 이거 좀 재밌는 얘기다. 아직도 주식장에 가서 전광판 보면서 수첩으로 쓰는 사람이 있나요? 전광판 옆에서 폭죽 터트리는 사진이 아직도 나왔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 옛날처럼 그 증권사 객장에 앉아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간혹 이제 증권사 브로커리지 이제 지점에 가보면 간혹 이제 앉아가지고 차트 보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 다 그러신 분들은 그 증권사 PB들이 있잖아요. PB들이 모시고 PB 룸으로 가가지고 상담하시고 거기서 매매하시고 그럽니다. 따로 객장이라는 게 없는 곳도 많아요. 그리고 옛날처럼 큰 모니터 이런 거 없는 그 증권사 지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은 거의 없다라는 거. 그 사진에 나오는 거는 어디냐면 보통 이제 본점, 증권사 본점 있죠? 그 본점에서 보통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지. 거기서 무슨 매매를 하고 막 그러고 그러진 않아요. 그 다음, 오가사와라님께서는 80년대 말인가요? 영등포 로타리에서 증권사들이 있었는데 엄마가 거기 가서 뭐 종이해줬고 막 그러셨는데 저는 기다리다가 지루하기도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돋보기 쓰고 쭉 앉아있는 이상한 전광판 같은 거 보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야, 그래요. 이 어르신이시네요. 저는 모르는데 그런 거. 아날로그 맛이 죽이지요. 심심할 때는 더 좋고. 그래요. 거의 옛날에는 뭐 거기서 이제 그 객장에서 매매하시다가 뭐 수익 나면은 거기 이제 같이 이제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랑 같이 식사도 하시고 소주도 한잔 하시고 그랬다는 얘기도 들은 바가 있네요. 네, 추억 돋죠, 추억. 저는 뭐 그때 추억은 없지만 음, 그거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걸요. 증권사 객장 없을 거예요. 거의. 하이닉스 3전 수익 자랑. 아, 이건 아까 올려주신 글인데 또 올려주셨네. 네, 박수 쳐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수익률이 100%를 넘었군요. 알바는 비정규직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 10만 원대 불타기를 해서 오늘 수익률이 100% 돌파. 참, 돈이라는 게 정말 간절하고 처절하게 벌고 싶을 때는 죽어라 안 벌리고 별 생각 없을 때 지 마음대로 막 벌리고 합니다. 그래, 이럴 때 보면 참 돈이라는 게 뭔가 싶기도 하고 돈 버는 게 뭔가 싶기도 하고 막 그렇죠? 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축하의 박수. 아... 근데 시장에 참여하셨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지. 보통 시장에 이렇게 한번 손해를 보고 참여 안 하신 분들이 막 코스피가 이렇게 막 오르고 코스닥이 올라가지고 이불킥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이분도 같은 의견이시네. 오빠라 힘들다. 자, 주식이 참 후덜덜하네요. 이번 달 예상보다 5배를 더 벌었습니다. 작년에 많이 벌었어요. 제 연봉에 준하게 벌었습니다. 대신에 투자 금액도 후덜덜하게 그것 때문에 문제가 터졌죠. 형이 선물 시장에서 돈 벌었다고 하도 자랑하시더니만 형수한테 걸린 해프닝 발생. 가만히 돈 벌면 되는데 자랑하자마자 하여튼 버는 돈을 다 날리셨답니다. 선물해가지고. 자, 그래서 뭐 집에서 이제 전수조사가 시작됐고 이에 따라서 저도 계좌 거를 걸림.
형이 진짜 비 오는 날 먼지 나게 맞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저는 적게 위험한 짓을 해서 저는 혼나지 않았네요. 어마마마 형수 누나 서라운드 잔소리 아빠. 제가 스테레오까지는 견디겠는데 서라운드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때마침 친구가 사업장을 빌려다고 해서 강 주식계좌 정리했습니다. 친구 사업장을 빌려주고 예금으로 돌리고 남은 돈은 일부만 가지고 있네요. 절반은 단타, 절반은 배당, ETF, 장기 보유 항목으로 나눠서 12월부터 다시 투자 시작. 목표는 하루에 10만원, 한 달에 200만원, 1년에 2,400 벌자였습니다. 이렇게 목표로 잡은 것이 10억 원 현금 은행 예치. 그때 당시 이자율 2.95%였기에 소득세를 제외하면 한 2,700만 원 정도 되더군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1년에 220일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하루에 10만 원 벌어서 지금은 현금 10억에 이자 소득까지 목표를 잡고 12월부터 다시 시작했고, 이게 무슨 말이지? 12월에는 띠리띠리한 유튜버만 믿었다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밀려서 200만원, 220만원 벌었습니다. 아무튼 많이 벌으셨네요. 아무튼 가족사까지 쫙, 또 가족의 투자사까지 쭉 얘기를 해주시고 많이 벌으셨네요. 600만원? 20, 100, 1000만, 10만, 60만원? 1월 달에만 60만원 벌으셨네요. 단타계좌 쏠쏠하게 잘 벌으셨네요. 배당만 받는 계좌인데도 배당에서도 쏠쏠하게 배당도 한 380만원? 아니 38만원. 배당에서 38만원. 나름대로 수익은 만족합니다. 전 주식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1월달 같은 달은 처음이네요. 아이고, 예. 겸손도 하셔라. 야, 이 정도면 뭐 전문 트레이더네. 응. 간혹 가다가 6개월 휴직하고 제가 가진 모든 금융자산 몰빵해서 인생 걸어볼까도 싶었는데, 그랬다가 형 맞는 거 보고 몇 배는 더 맞을 것 같아 못하겠네요. 대신 성공만 하면 바로 은퇴가. 그렇지. 이건 그 전업은 힘들어요. 전업은 그거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업 투자는. 그 심리적인 스트레스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자, 일단 그러면 여기까지 쭉 한번 다 살펴봤는데 요거 하나만 더 볼까요? 3전 이번에 성과급 임원들에게 주식으로 줬다고 하던데, 주식으로 줘서 1년 강제 보유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선택을 하게 했답니다. 0에서 50%까지. 사원급도 아니고 눈치를 봐야 하는 계약직 임원이 주식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뭐 발표된 내용은 선택이지만 사실상은 선택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임원들의 주식 변동 사항은 공시 대상 의무인데, 벌러덩 팔았다가 바로 운동대가 난리 나고 그러면 고위 경영지에 들어가 저 삐리리는 회사에 충성심이 없네 라고 찍힐 것이고, 그럼 현금화도 못하고 주가는 오르고 내려갈 때 자르지도 못하고, 뭐 함 투더 정입니다. 뭐지? 함 투더 정? 아무튼 그렇군요. 보유세가 엄청나다고 하던데 진짜. 그러면 임원이시면 많이 받으실 텐데.
그래요. 하나 더 볼까요? 와, 이거 탈출하는데 2년 반이 걸리네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에코프로 많이 올랐죠. 최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탈출하는데 2년 많이 걸리셨다고. 예, 그런 분들 많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이건 진짜 찐 축하드려야 되겠네요. 이거 진짜 물려가지고 장기 보유에다가 수익으로 전환되면 진짜 온몸에 힘이 쫙 빠집니다. 진짜. 남들 볼 때 벌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개고생하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니다 싶으면 잘라야 됩니다. 존버 위험한 거예요. 그냥 진짜 존버하라고 하는데 진짜 다 지워버릴 거야, 댓글. 자기가 할 것도 아니면서. 지수 추종 ETF는 기업의 수익이 있는 건지요? 그게 무슨 말이지? 그 주식은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지수 추종 ETF는 베팅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사람들이 자금을 몰린다고 그 기업에 투자로 가는 건 아닌지. 오른다고 ETF에 몰리면 투자에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상관이 있죠. 그 인덱스를 사면 인덱스에 해당된 기업들을 다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직접 사지 않을 뿐이지 다 사요. 그걸 모아서 기업에 영향 주죠, 당연히. 그러니까 일반 주식 사는 거랑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반도체 ETF다, 그럼 반도체 주식 삽니다. 로봇 ETF다, 그러면 관련된 거기에 있는 유닛들에 있는 종목들을 다 사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ETF를 산다라는 건 그 종목들을, 그 ETF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다 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다 기업들 종잣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투자자들도 이미 발행한 증권이 거래되는 거라서 증자를 하지 않는 이상 시장의 주식을 사고 판다는 거고 그 돈은 기업으로 가지 않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야? 시총은 발행된 주식을 다 팔았을 때 가치가 실제로 돈으로 환전되는 거 아닌가요? 다만 추가 상장이나 증자를 할 경우에 상승분 언저리에서 액수가 정해지니까 고평가될수록 회사에 유입되는 돈은 많아지겠죠.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시나?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네이버에서 코스닥 150이나 뭐 아니면 코스닥 아, 아니면 코덱스 200이나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ETF 분석으로 들어가시면 거기에 CU당 구성 종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CU라는 건 뭐냐면 그 CU가 저겁니다.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종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ETF를 매수했을 때 얼마만큼 비율로 개별 종목들을 매수하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만큼 개별적으로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비율이 높은 기업만큼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비율이 작은 만큼 적게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수 펀드에 들어가는 돈이 들어가면 그만큼 현물 주식을 매수하기 때문에 실제 매매로 이루어집니다. 그거를 운용사에서 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수펀드든 주식이든 주주간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발행한 주식이 거래되는 거고 그 주식에 의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지수펀드에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 기업은 주가 발행을 통해서도 자금 조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을 담보로 해서도 은행에서 저리로 자금 융자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다 좋은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ETF가 다른 게 아니에요. ETF도 실제적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ETF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을 분할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근데 그거를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 운용사에서 대응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정도 차이지 실질적으로 개별 주식을 매수하는 거랑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ETF 매매하는 거. 일단 기업 입장에서도 좋은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예, 하나만 딱 더 할게요. 지금 제가 한 30분 정도를 딱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상담하는 거를. 음, 곧버스 보면 정말 행복합니다. 내우 주식이 오르는 것보다 곧버스 날아가는 게 2배로 더 행복하네요. 그 아유 이건 진짜 심술꾸러기지. 그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도 엄청 힘들다니까.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 그런 거 아니에요. 에코프로 급등. 예, 에코프로 오늘 급등했죠. 급등했습니다. 2차 전지주 관련해 가지고는 꾸준히 가지고 보는 게 맞아요. 예, 오랫동안 계속 한 몇 주 전부터 2차 전지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연기금의 힘 분출. 연기금의 힘 분출. 그렇죠. 연기금 제가 뉴스도 한번 전해드렸죠. 자, 엊그저께서부터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확대 선언을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지수가 강한 상승 흐름 전개되고 있고. 자, 근데 연기금이 이렇게 매수를 한다고 해서 업틱룰이라고 해서 위쪽으로 올려가면서 매수는 못합니다. 밑에 깔아가면서 매수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방에 어떤 든든한 지지 구간을 형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밑에만 지지해줘도 밑으로 빠지지 않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예. 연기금도 코스닥 투자합니다. 예. 예, 그전에는 연기금들이 코스닥 비중이 좀 작았는데 이제 늘려 나가는 거죠, 이제. 음. 이건 뭐죠? 저는 주식을 참 잘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주식을 진짜 잘 찾습니다. 오늘 주식을 정말 잘 찾으신다고요? 그 선수인데? 근데 너무 일찍 찾아버린다는 거. 뭐, 못 버티고 손절하면 귀신같이 올라가네요. 세상이 나를 억까한다. 에이, 억까까지야. 실이 든 거예요, 주식.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알고 오르고. 그게 제가 그 방법을 말씀드렸죠. 그러실 경우에는 방법은 분할 매수하는 것밖에 없어요. 난 이거를 시간을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의 주식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 밑으로 쭉 까는 겁니다. 9,000원, 8,000원, 7,000원, 5,000원, 6,000원 이렇게 꼭 내가 사고 싶은 양을 밑으로 쭉 깔아갖고 매수 주문도 한번 넣어보세요. 아니면 시간을 좀 나눠가지고 오늘은 차트를 보니까는 지금 오일선 도파해가지고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지금 바로 전체량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일선 조정받을 때마다 들어가시면 되죠. 그런 식으로 분할해서. 그래서 뭐 나는 3분할로 해야 되겠어. 근데 나는 너무나 똥손이야. 그러면 10분할 하십시오. 10번 나눠서 사면 되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팔 때도 역시 분할로 해가지고 팔고. 내 예상이 너무나 반대로 간다면 더 잘게 나눠 팔면 됩니다. 미국 주식 전부 다 털었네요. 트럼프 대통령 하는 꼴을 보니 더 들고 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유, 제가 뭐라고 참 드릴 말씀이 없네요. 국장 불장입니다. 국장으로 어서 오소서. 저도 이 미국 주식 처분하고 대신 우리나라 주식으로 싹 대비했습니다. 네. 이건 무슨 말이지?
요거는 1년 늦어도 2년, 1년 아니라 늦어도 2년 안에는 AGI가 일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미국 클로봇 때문에 난린 것 같은데, 클로봇 뭐냐, 한마디로 말해 아이언맨에 나온 자비스 같은 개인 AI 비서. 클로봇? 그래요? 그러니까 챗봇이나 제미나이 등이 있지 않나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챗봇이나 제미나이는 휘발성 메모리로 수동적인 답변에 대해서만 응답하지만, 지금의 클로봇은 나의 정보를 영구적으로 가지고 있어 나에게 맞춤 정보를 제공하면서 스스로 사용자에 대한 조언, 행동 등을 합니다. 진짜 개인 비서인 동시에 파트너라고 할 수 있죠. 사용자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사용자에 맞춰 프로그램 짜고 사용자의 의도에 맞춰 스스로 행동도 합니다. 자, AI 주식들 다시 한번 점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의견에 100% 동의하죠. 자, 트위터 반응을 보니까 AI 업계와 다른 측면에서 전 세계가 네트워크 환경 쪽에서 뭔가 재앙이 될 수도 있겠다 하던데, 얘가 오만해지면 5만 군데 다 쑤시고 다닌다고 봄. 인공지능이 혼자서 여기저기 막 네트워크 타고 이동하면서 막 쑤시고 다닌다고? 아, 그래요. 클로드봇. 이 클로드봇이 아마 몰트봇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클로드하고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마 그 몰트봇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또 팀장님께서 이런 글도 써주셨네요. 수동적인 비서 역할이라면 굉장히 시간 절약과 스케줄 관리도 되겠지만 결국 언젠가는 반드시 능동적 서비스로 가야 될 거예요. 그땐 인간의 자율성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까요? 사람, 내가 오늘 살 물건을 주문해줘. 자비스, 주인님, 물품에 초콜릿이 있는데 건강을 위해서 구매를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런 문제도 또 있을 수가 있겠네요. 인공지능이 거부하게 되면 또 내가 직접 이렇게 구매하는 게 또 어려워질 수도 한편으로 있을 것 같네요. 네. 이거 재밌는 내용이 계속 올라오네. 잠깐 여기서 한번 끊고 지금 30, 40, 1시간 그 조금만 더 하자. 이게 너무 재밌네. 작년 11월 미장에서 산 코스피 3배 근황. 수익률이 120%.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이거 외환벌이 하시는 거네요. 미국에서 투자하셨으니까. 애국자십니다. 박소리가 안 나는 거야 왜? 옳지. 여튼 늦어 박소리가. 매일 뭐야 이건 뭐야? 매일 사신다고요 이거를? 매일 10,000원씩? 그래. 그럼 10,000원씩 분할해서 사시네. 좋은 광고 아닌데. 뭐 하신다니. ETF에 투자한 주린이 ETF 찬양가. 네, 한번 볼까요? 이번 달에 16%? 타이거 S&P 500 시작했고 18개월 전쯤에 오래 하셨네요. 25년 8월경에 타이거 200 미장이 50대 50. 타이거 S&P 530, 타이거 270으로 조정. 그러면 수익 꽤 됐겠네요. 8월달에 국장 비중을 높였으니까. 리밸런싱도 잘하셨네요. 리밸런싱 최고. 그래요. 이런 비중 조정 필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무지성으로 이렇게 사는 거는 안 좋아요. 수익률에도 안 좋아요. 자, 지인들, 그러면서 제가 지인들에게 주식을 전혀 지인들 또는 주식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ETF를 알려주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혹시 주식 왕왕 초보들에게는 ETF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설명해요. 타이거 ETF를 구매하면 삼성, 현대, 하이닉스를 구매하는 것과 같다. 대한민국 대표 기업 200개를 한꺼번에 구매하는 것으로 삼성 등 개별 종목 매입 시 하루하루의 등락이 신경 쓰이는데 ETF를 구입하게 되면 평정심을 가질 수가 있다. 그냥 조금 적게 먹더라도 ETF로 주문하면 뭐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지만 오를 수 있다는 희망 있지 않냐. 그 중에 하나라도 오르면 나머지는 또 채워줄 수 있으니 좀 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200개 기업의 동시에 망할 가능성은 거의 0%에 수렴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 적금 들면 하루에 1년 만기 후 3% 내외가 보장되는 것이라면 같은 조건이면 하루, 일주일, 아니 한 달, 1년을 기다린 후에 수익률을 보면 적금보다는 높은 수익률이 될 가능성 90%라고 나는 생각한다. 자, 현재 18개월 수익률은 67.74%, 올해 27년 16.19%. 올해가 16. 그런 점은 쏘쏘하죠. 예, 잘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루, 한 주, 어느 날은 한 달. 어느 날은 뭐 한 주 떨어질 수도 있고, 어느 날은 하루 떨어질 수도 있고, 어느 날은 어떤 때는 한 달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비율은 거의 1에서 3% 내외. 맞아요. 근데 수익도 그냥 그만 하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역시 저는 그 ETF 투자는 떨어질 때 매수해야 돼요. 조정식 매수 관점입니다. 그냥 무지성 투자는 안 돼요. 아무튼 뭐 잘하셨습니다. 좋아요. 자, 여기까지 딱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제 더 하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밥을 못 먹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 실전 투자 상담 마무리 하겠습니다.